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광주 지역 각 구청에서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가 시행되는데요. 민원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점심 휴무제 현장을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12시 주민센터 실내등이 꺼지고 입구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집니다. 공무원들은 인근 식당으로 향합니다. 기존에 점심을 먹다가 나와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점심 휴무제가 시행되고 나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미처 알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립니다. 일부는 근처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문을 닫으니까 좀 약간 황당했거든요. 주차 요건 때문에 이 시간에 오기도 했는데 그럼 또 와야 되잖아요, 일단.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생길 불편을 막기 위해 구청에서는 주민센터마다 이렇게 무인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 무인 발급기 74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 등 일부 서류는 발급이 안 되고 여권 발급과 전입신고 등 창구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민원 수요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은 이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저희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구청장 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저희가 개선점을 찾기로 했기 때문에 광주 5개 구청이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가운데 광주시 본청은 시민 불편을 우려해 점심시간 휴무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호남대 쌍총 캠퍼스 부지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가 30층으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지 면적 6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부지에서는 14개 동에 900여 세대 규모로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30층 이하 아파트 건설을 제한한다는 광주시의 기존 방침과 달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동은 34층까지 사실상 허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시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가 이번 달부터 건축물 해체 공사 업무 지침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심의위원회 설치와 건물 해체 시 이른바 탑다운 공법 적용, 전문가의 해체 계획서 검토와 현장 점검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전까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통해 해체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과일 가운데 하나가 수박인데요. 농민 입장에선 재배하는 것이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줄기가 옆으로 뻗는 대표적인 포복형 작물이어서 수박 순을 솎아내고 수확할 때까지 쪼그려 앉아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젠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수박 줄기를 수직으로 키우는 재배법이 개발돼 노동력을 덜게 됐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수박 줄기가 4m가 넘는 온실 천장에 닿을 정도로 수직으로 곧게 뻗었습니다. 빼곡히 올라선 줄기 아래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탐스런 수박이 자라고 있습니다. 땅 바닥에서 키우는 포복 재배와 달리 줄기를 곧게 세우는 수직 재배법으로 수박을 키우는 겁니다. 모든 작업을 쪼그려 앉아서 일했던 농민들 입장에선 일손을 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순을 계속 작업을 하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수직 재배를 했을 때는 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6kg 가량의 중형 크기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중소형 크기를 원하는 최근의 수요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촘촘히 재배할 수 있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가도 기대됩니다. 보통 800주까지 정식이 가능한데 이런 수직 재배 같은 경우는 각 농가분의 온실 시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약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손은 덜고 소득은 올릴 수 있는 수박 수직 재배법. 2년 동안의 시험 재배를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인한 만큼 수박 재배 농가에 보급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물난리가 난 구례군에 200억 원이 넘는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흙더미와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자갈과 흙더미를 퍼담습니다. 흙을 가득 싣고 쓰레기 집화장으로 이동합니다. 취재 결과 이 흙과 자갈을 처리하는데 톤당 22만 원의 비용이 지급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흙더미를 치우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도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용해 처리했습니다. 구례군과 수해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은 업체는 모두 14곳으로 현재까지 11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해가 난 지 10달이 지난 지난달까지도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매달 빠짐없이 지출됐습니다. 작년 12월 정도는 다 끝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몇몇 업체와 계약이 연장이 돼서 지금 그 생활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이 재난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구례군의 지시를 받고 쓰레기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구례군은 수해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처리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온 대로 지금 생활 폐기물이든 재난 폐기물들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생활 폐기물 적한장에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례 지역 시민단체는 수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를 제명 처분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A씨가 같은 사무소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중앙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이들 지역은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갑자기 국지적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첫날부터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화순 31도로 덥겠습니다. 여수 28도, 광양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영암 31도, 강진 30도 등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가면서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신분증명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누구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등 카드 형태 신분증에 1인당 1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는 물론 정부 24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도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는 서울 동작구 확진자 접촉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 의료원 건립 부지가 서구와 광산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 융합특구 선도사업지 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마륵동과 지평동 일원 85만 제곱미터 규모의 상무지구 도심 융합특구가 접근성과 응급환자 이송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부지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료원은 총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고 광주시는 전국의 특광역시 가운데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 등과 협력해서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문근주 행안부 공공서비스 정책관이 임명됐습니다. 보성 출신의 신임 문 부지사는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해 광주시 정책기획관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부지사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국고 예산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상락 전임 행정부지사는 신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 희망자 모집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서울 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모집 대상 지역을 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루어지는 2기 유학생 모집은 서울과 광주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지역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한반도 평화정원이 개장했습니다. 평화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쪽 나눔숲 일원에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도보다리와 공동경비구역 JSA, 휴전선 철책과 평화의 정원 등이 재현돼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